오늘은 애플워치 시리즈 4 2주 사용기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원래 저는 애플워치 2세대의 시리즈 1 사용자였어요. 그동안 22개월 정도 제가 사용을 한 후에 애플워치 시리즈 4가 나오고 나자마자 바로 직구를 통해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딱 14일 동안 매일매일 차고 다니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보자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셀룰러 버전의 경우 전화를 하니까 한 20분 정도 되면 손목이 굉장히 뜨거워진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통해서 블루투스로 연결된 상태가 아니라 셀룰러 단독으로 핸드폰 없이 만약에 통화를 한다면 20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손목이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통화도 조금씩 끊기게 돼요. 아무래도 이게 핸드폰처럼 크지 않고 굉장히 작은 디바이스다 보니까 열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단점 위주로 얘기하고 있는데 사용하다가 느낀 점은 이번에 새로 나온 워치페이스 있잖아요. 새로 나온 워치페이스의 8가지의 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뭐 여기가 굉장히 뭐 예쁘고 다양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지구 모양 상태, 달력, 그리고 스케줄, 뭐 숨쉬기, 심장박동, 자외선 지수, 그리고 온도, 애플 뮤직 8가지를 볼 수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셀룰러의 경우 전화를 할 일이 많은데 전화 컴플리케이션 여기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번에 새롭게 그 컴플리케이션이 디자인이 되면서 올 컬러로 다시 디자인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조정하려고 해도 옵션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그냥 뭐 세계 시간이라든가 일출일몰 이런 것들은 있는데 근데 뭐 전화도 없고 뭐 서드 파티 애플리케이션도 거의 없어요. 한 2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아마 앞으로 향후 개발을 많이 하겠지만 애플워치 시리즈 4 셀룰러 사용자로서 왜 전화 컴플리케이션 넣어주지 않았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왜냐면 시리즈 3에서 셀룰러가 처음으로 나왔을 때는 이렇게 전화 버튼을 넣어줬거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자주 튕깁니다. 자주까지는 모르겠는데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애플 로고가 떠요. 그래서 튕기곤 하는데요. 지금도 갑자기 말하다 말고 애플 로고가 떴죠. 그래서 안정성에 있어서 전에 사용하던 2세대 시리즈 1에 비해서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2가지는 뭐 단점 혹은 불편한 점이었고요. 자, 첫 번째는 화면이 커서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42mm 시리즈 뭐 0, 1, 2에 비해서 화면이 30%, 32% 가까이 커졌습니다. 거의 3분의 1이 커진 건데요. 옛날에는 이 베젤이 동그랗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네모났습니다. 네모나서 베젤이 엄청나게 넓었어요. 그래서 애플에서 항상 광고 같은 것들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냥 핵심 배경화면들을 다 까매. 왜 까마냐면 어차피 아몰레드라서 검은색 표현을 굉장히 잘하니까 베젤이랑 화면 그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게 모호하게 만들려고 검은 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의 베젤이 거의 없는 화면으로 오니까 이렇게 전체 화면을 자랑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일단 뭐 카카오톡 알림도 크게 뜨고 워치페이스 같은 것도 기분 좋으니까 매일매일 바꾸게 되는 게 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째, 이건 장점이라기보다는 정보사항인데요. 여기 있는 워치 밴드들 있잖아요. 제가 워치 밴드를 좀 샀어요. 이렇게 뭐 실리콘 밴드 2개 그리고 나일론 밴드 이렇게 또 있는데요. 보시면 44mm가 나왔으니까 과연 호환이 될 것인가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호환이 되고요. 잘 되고요. 재밌는 건 뭐냐면 42mm 밴드와 44mm 밴드의 두께는 어떻게 차이가 날 것이냐 라고 했는데 44mm 밴드와 42mm 밴드의 두께는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름만 다르지 동일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2mm 밴드 중고 같은 것들도 여러분 충분히 구매하셔서 쓰셔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밴드를 뭐 사용하는 맛이 있어요. 그냥 워치가 예뻐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미드나이트 블루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파란색을 샀어요. 제 케이스는 스페이스 그레이 알루미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화이트랑도 블랙 앤 화이트가 좀 저는 잘 어울려서 좋았고요. 그 다음에 나일론, 우분 나일론 블랙입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좋거든요. 손에 닿는 감촉도 좋고 한데 이게 방수다 보니까
제가 가끔씩 이제 물 묻힐 때도 있는데 그럼 젖곤 해요. 그래서 젖을 일이 있을 때는 좀 축축한 느낌이 싫어서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리콘, 이거는 블랙. 뭐라고 부르는지 정확히 모르겠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나온 베이퍼, 파이어, 워터라는 바탕화면 있죠? 이거는 정말 간지가 나는데요. 심플한 유저들을 위한 워치 페이스다. 왜냐면 이렇게 전체 화면을 하고 나면 컴플리케이션을 아무것도 넣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막 전화 버튼도 바로 누르고 싶고, 아니면 애플 뮤직 바로 들어가고 싶고, 운동도 바로 들어가고 싶고, 그리고 막 오늘 날씨가 어떤지, 오늘 날짜가 뭔지도 보고 싶은데 그게 전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간지용이고, 이걸 만약에 컴플리케이션 두고 싶으면 이 화면을 희생을 해서 전체 화면이던 그 베이퍼, 연기 그거를 동그랗게 가운데 두고 나머지 이렇게 배치를 시키거든요. 그냥 그러고 나면 멋이 없어요. 그래서 베이퍼, 파이어, 워터, 메탈은 간지, 심플용이다. 마지막 장점은요, 엄청나게 빨라졌다는 겁니다. 1세대 시리즈 제로에 비하면 거의 5배가 빠르고요. 작년에 나온 시리즈 3에 비해서도 2배가 더 빠른 속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앱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거의 전혀 무리가 없고, 오리지널을 쓰시던 분들, 그리고 2세대를 쓰시는 분들이 쓰시면 거의 뭐 신세계를 경험하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빠른 것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물론 알림만 받는 정도의 라이트 유저분들은 굳이 내가 뭐 빨라서 뭐 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뭐 뮤직도 많이 듣고, 그리고 문자 확인 같은 것도, 이메일 확인 같은 것도 들어가서 한번 해보고,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을 열 일이 많으신 분들, 직접 에버노트 같은 것도 하고 시리즈도 많이 실행시키시는 분들이 한다면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실 만큼 많이 빠릅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나는 뭐 추가적인 부분들은, 여기 크라운에서 돌리면 햅틱 그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이폰에서 보통 뭐 스크롤 내릴 때 드르르륵 드르르륵 이렇게 진동 오는 것처럼 이것도 햅틱 할 때 반응이 옵니다. 그리고 뭐 워키토키 앱 써보셨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워키토키 앱은 서로 애플워치를 가진 사람들끼리 무전을 하는 건데, 제 친한 사람 중에 아직 애플워치를 저처럼 막 열심히 사용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실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배터리 라이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이전작이랑 거의 동일한 수준의 배터리를 갖고 있습니다. 라이트 유저로 거의 알림만 받으실 경우엔 3일 이상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저처럼 막 이것저것 많이 만져보고, 그리고 막 실행도 많이 시키고, 숨쉬기 앱이랑 하트 센서나 뭐 GPS 운동도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한 이틀에서 하루 반 정도, 하루 반에서 이틀 정도는 사용 가능한 수준이라, 저는 습관이 매일 집에 오면 이렇게 애플워치 도구에다가 충전을 해놓는 게 일상이기 때문에 전혀 하루를 보내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가끔씩 본가에 가서 부모님 댁에서 하룻밤 더 자고 와도 이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니까 뭐 무리 없으실 겁니다.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시리즈2에서 자랑하던 그 방수 기능, 물을 막 쪽쪽 뱉어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영을 해도 좋고, 그리고 50m 방수를 해도 끄떡이 없습니다. 애플워치 방수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애플워치 방수는 찾아보니까 ISO 표준 아무튼 50m 방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이폰 10은 IP67으로 뭐 1m 밑에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 IP68은 뭐 조금 더 깊은 곳에서 버틸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애플워치 2에서 방수 기능을 홍보할 당시에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여줬었어요. Robust enough not just for an occasional swim, but for people who want to swim every day. So we built a simulator to test the effects of swimming. We put watches in there, run them 24 hours a day for weeks at a time, simulating hundreds of thousands of strokes. So you can wear your watch with confidence in the water. We've also extended the work of our fitness lab to swimming. Now, calculating calorie burn. 저걸 요약하면 애플워치 방수 테스트를 위해서 수십 대의 애플워치를 수영장에서 그 돌리는 원통 안에서 수십만 번을 몇 주일 동안 24시간씩 매일매일 돌렸다고 해요. 그래도 이상이 없었고, 수백 명의 수영 선수들로 하여금 이걸 차고
맥박수와 뭐 호흡 이런 것들을 측정해 가면서 검증을 했던 수영 측정과 그리고 방수에 굉장히 우수한 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수에는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수상 스키와 같은 엄청나게 유속이 빠른 곳에서의 사용은 조금 자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애플워치 시리즈 4 셀룰러의 2주 사용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조금 더 궁금하신 것도 있으셨을 거고 아마 전에 궁금하셨던 것들이 좀 충족됐던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또 다른 궁금하신 것 그리고 기타 뭐 건의사항 같은 거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저는 영어 강사이고 또 테크와 다양한 것에 관심이 많은 유튜버입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